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혈압이 오를까봐 국내 정치 뉴스나 신문을 보지 않고 클래식 음악 방송을 주로 듣는다고 했더니 나의 구독자로부터 항의성 댓글이 도착했습니다. 댓글을 보내주신 구독자님에게 100번 감사를 표하면서 저의 짧은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며 치미는 분노를 누르고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비겁한 기회주의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고결한 이상주의자와 영리한 현실주의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잠 못 이루는 이들을 위해 고전의 지혜와 현대의 아픔을 관통하는 몸가짐의 참된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흐린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려서부터 세상 물이 흐리면 그 물을 정화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물에 몸을 던져 소신과 결백을 증명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정에 서는 만큼이나 가혹하고 정의를 위해 내던진 용기의 대가는 때로 시린 가난과 소외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번님께서도 잘 아시는 어부사의 고사를 소환하겠습니다. 어부사의 일화와 현대적 사례를 통해 의상과 현실 사이의 처세에 대해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부사의 일화. 구런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 우국지사이며 시인이 벼슬을 하다가 참소를 당하여 정처 없이 강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너무나 청렴결백한 나머지 무고에 걸려 유배를 당하여 상강기슭을 거닐며 시를 읊고 지내는데 얼굴빛은 초췌하고 몸이 몹시 수척해 있었습니다. 마침 어부가 구런을 알아보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왕족이요, 장관이 아니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구런이 대답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악에 물들어 흐려졌는데 나만 홀로 맑으며 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일에 취해 있는데 나만 홀로 깨어 있으니 그 때문에 미움을 받고 이곳으로 내쫓긴 것이라오. 어부가 다시 물었다. 성인은 사물의 구애됨이 없이 세상과 더불어 효름을 같이 할 수 있다는데 세상 사람이 모두 흐렸으면 어찌하여 그 진흙을 휘저어 그 물결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윗사람이 다 취했으면 어찌하여 같이 그 찌꺼기를 먹고 그 박주 맛이 좋지 못한 술을 빨지 않습니까? 무슨 까닭으로 홀로 깊이 생각하고 높이 행하여 스스로 추방을 당하였단 말입니까? 구런이 말했다. 새로 머리를 감은 이는 반드시 관람을 털고 새로 몸을 씻은 이는 반드시 옷을 털어입는다고 내가 들었소만 맑고 깨끗이 잘 씻은 몸에 더러운 옷이나 물건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차라리 상강물에 빠져 고기밥이 될지언정 어찌하여 결백한 몸에 세속의 티끌과 먼지를 뒤집어 쓰겠는가 말이오. 어부는 빙그레 웃으며 자기의 나룻배 바닥을 울려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불렸습니다. 창낭의 물이 맑으면 가히 가끈을 씻을 것이요. 창낭의 물이 흐리면 가히 발을 씻으리로다. 어부는 미소 지으며 사라지니 다시 더불어 말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상강은 오늘날 중국 창사를 지나 동정으로 흘러드는 큰 강으로 봄과 여름에는 홍수 등으로 흐릴 때가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맑다도 합니다. 구런은 이 유역을 떠돌며 비탄에 잠겼고 결국 명나수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창낭의 물노래의 의미. 어부가 부른 노래의 핵심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물이 맑으면 가끈을 씻고야. 세상이 깨끗하고 정의로울 때는 높은 선비처럼 갓을 쓰고 당당하게 정계에 나가 뜻을 펼치라는 뜻입니다.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세상이 부패하고 어지러울 때는 굳이 고결한 척 싸우다 다치지 말고 그냥 발이나 씻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거나 적당히 어울려 살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내 맘 같지 않다고 해서 부러지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는 역할을 찾아라는 어부의 충고입니다. 현대적 사례. 자유당 시절 경찰 고위 관리를 지낸 분이 있었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불의를 보다 못해 관직을 내던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참 잘한 일이며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그는 다시 직장을 얻지 못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10여 년을 지내다 보니 나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져 식생활이나 애들 교육할 것 없이 모두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니 아는 사람을 찾아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기식을 하는 신세가 되고 보니 사람들은 선뜻 그때 그이가 참 잘했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가 없었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나 학교의 도덕 교육을 통해 이건 옳고 저건 그른 것이라고만 배워온 터라 이 이야기는 상당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12흑백이란 원래 양면성이 있게 마련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현 말씀에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매사에 시비를 단정하여 말하지 않는다 고 하였습니다. 12흑백을 분명히 가리어 신하 백 곧 옳다는 것만을 조차 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언제라도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할 일입니다. 구렁과 경찰 관리의 사례가 주는 교훈. 이 글은 두 부류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구렁과 경찰 관리 우국 지사형 이상주의자. 더러운 꼴은 절대 못 본다 며 자신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는 훌륭하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가족들이 고통받는 현실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어부현실주의자. 물이 흐리면 흐린 대로 살면 되지 왜 혼자 깨끗한 척해서 고생이냐고 말합니다. 비겁해 보일 수 있지만 생존력은 강합니다. 만사는 보기 나름입니다. 결국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나치게 옳고 그름 12흑백에만 집착하면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어부가 구런에게 건넨 말은 나쁜 짓을 함께 하라는 유혹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흐리다면 잠시 발을 씻으며 그 기운이 지나가길 기다리라는 실존적 지혜였습니다. 네. 어떻게 처신하는 게 현실적일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처세는 대나무보다는 갈대와 같은 유연함에 가깝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글의 마지막 부분인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할 일이다가 정답입니다. 거대한 정의나 세상의 도덕을 내가 다 짊어지려 하기보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결벽증 내려놓기. 세상은 100% 흰색도 100% 검은색도 아닙니다. 이것 아니면 죽음이라는 태도는 본인과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회색 지대를 인정하고 내 신념을 10% 정도 굽히더라도 더 큰 가치 가족의 생계, 미래의 기회 등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원칙주의자 되기. 중요한 가치코 밸류는 지키자.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선마지노선은 지킵니다. 방법론 메서드. 하지만 그 선을 지키는 방법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남을 비난하며 떠나기보다는 조용히 내 실속을 차리거나 훗날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너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처세란 나의 고결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되 겉으로는 세상의 흐름과 적당히 보조를 맞출 줄 아는 완급 조절입니다. 구런처럼 강물에 뛰어드는 장렬함도 고귀하지만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내일을 도모하는 어부의 미소가 우리 범인들에게는 더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3.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 우리의 고뇌는 단순히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길을 찾고자 하는 고결한 영혼의 통증입니다. 개인은 그렇다고 치면 나라는 어찌하지요? 구독자께서 우려하시는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와 성현들이 말한 지혜로운 처세는 한 끗 차이 같지만 사실 그 중심뿌리 완전히 다릅니다. 지혜로운 이들이 제시하는 방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광동진 빛을 감추고 먼지와 섞이라.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고결한 빛신념은 간직하되 겉으로는 세상의 먼지와 적당히 어우러지라는 뜻입니다. 기회주의자. 이익을 위해 내 안의 빛을 꺼버리거나 팔아넘깁니다. 지혜로우니 빛을 지키기 위해 잠시 가리개 유연함을 씌웁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완전히 꺼져버리면 파멸하면 나중에 세상을 밝힐 기회조차 영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중의 돛대에 맞는 최선을 찾으라. 공자가 가장 강조한 개념입니다. 정의는 고정된 박제가 아닙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써야지 나는 비에 젖지 않는 정당함을 증명하겠다며 맨몸으로 폭풍우를 맞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쳤을 때 나 혼자 너희는 다 틀렸어 라고 외치다 죽는 것보다 살아남아 다음 세대에게 옳은 가치를 전하거나 훗날 세상이 바뀔 때 힘을 보태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게 속은 단단하게. 현실적인 처세의 핵심은 전술적 후퇴는 하되
영혼은 팔지 않는 것입니다. 잠이 올 수 있는 기준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해서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범죄에 가담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러운 꼴을 참고 조직에 붙어 있는 것이 기회주의는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만의 작은 정의정직한 업무 처리, 동료를 향한 친절 등을 실천하며 버티는 것도 숭고한 투쟁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찌 될까요? 모두가 구런처럼 강물에 빠져 죽는다면 세상에는 악인들만 남게 됩니다. 오히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요직을 차지하고 조금씩 세상을 정화해 나가는 것이 사회가 나아지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는 너무 일찍 꺾여 사라져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구독자께서 살아남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악의 독주를 막는 일입니다. 4. 마음을 다스리는 현실적 재현. 지금 너무 괴로우시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 보세요. 나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오늘 하루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따뜻했다면 당신은 이미 맑은 물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내 마음의 영토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치나 사회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아우터 서클입니다. 반면 나의 건강, 나의 평온, 내 가족과의 화목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분노한다고 세상이 당장 바뀌지 않지만 내 혈압이 오르면 내 삶은 확실히 망가집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사회에 기여할 힘조차 남지 않습니다. 지금 뉴스를 끊고 보지 않는 것은 나라는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는 가장 합리적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창낭의 물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이 흐린 물이라면 억지로 그 물에 들어가 가끈을 씻으려 정의를 바로잡으려 애쓰다가는 온몸에 오물만 묻게 됩니다. 지금은 발을 씻으며 때를 기다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십시오. 뉴스를 안 본다고 해서 나라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내 안의 정의로움이 분노로 변질되지 않게 잘 간직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맑은 물이 들어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소음과 정보를 구분하기.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90%는 사실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돈을 버는 소음 노이즈이자 감정의 쓰레기입니다. 매일의 자극적인 보도는 무시하셔도 세상 사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대의 흐름은 한 달에 한 번 잡지를 보거나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깊이 있는 평론 한 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거대 담론 대신 일상의 정의에 집중하기. 나라 전체를 걱정하면 잠이 안 오지만 내 주변을 돌보는 일은 보람을 줍니다. 정치적 이슈에 분노하는 에너지 대신 오늘 만나는 이웃에게 친절하고 내 맡은 바 업무를 정직하게 수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쥐 같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가 국가의 기초 체력이 됩니다. 맺는 말. 세상의 12흑백을 가리는 일은 끝이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 담론에 매몰되는 순간 정작 지켜야 할 내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어부가 구런에게 건넨 말은 나쁜 짓을 함께 하라는 유혹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흐리다면 잠시 발을 씻으며 그 기운이 지나가길 기다리라는 실존적 지혜였습니다. 뉴스를 끊고 정치에 초연해지려는 갈등은 역설적으로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지를 증명합니다. 진정한 기회주의자는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눈을 감고 내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채울 때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일상이 평온해야 훗날 물이 맑아졌을 때 다시 가끈을 씻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비겁해지지 않되 파멸하지도 않는 길,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의를 실천하며 묵묵히 살아남는 일입니다. 구독자님의 따뜻한 충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